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보가 정말 이게 뿌리째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철원 양구의 군부대에서 총을 휴대하지 말고 3단봉으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라. 이래 지시했다가 이게 그 하루 만에 철회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게 그 전방에서도 실탄으로 이게 훈련하지 마라. 사고 날 수도 있고 북한군하고 이게 또 충돌할 수 있으니 전방에서 이게 실탄 훈련하면 안 된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국방 예산이요. 나라 국간이 텅텅 비어가지고 국방 예산 1조 3천억에서 8천억까지 1조 한 8천억 가까이 제때 지급 못해가지고 지금도 지급 못해서 우리 연말에 장병들이 부대 운영비가 없고 그러고 그 군대 납품했던 우리 물건들이 대금도 치러야 되는데 국방비가 지급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이게 진짜 처음 봅니다. 우리 국간이 텅텅 비가. 와, 이거 보면 옛날에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할 때 이모군란이 생각나죠. 이모군란 때 그 군인들 월급 못 주가 몇 달 밀렸다가 월급을 주는데 쌀을 줘야 되는데 쌀의 절반이 모래더라. 이러고 이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났잖아요. 그때 그 명성황후 민씨는 충주까지 도망가고요. 흥선대원군이 왔는데 그때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체포해가 버리고 겨우 수습했잖아요. 이모군란이 난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방예산 1조 8천억을 못 주면 군인들이 도저히 적금도 못 내주고 제대하는데 군인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안보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이게 안보가 또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바로 이제 그 방첩사가 49년 만에 완전히 해체된다. 방첩사가 49년 만에 완전히 해체된다. 그럼 이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게 결국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이게 교각, 살우, 소의 뿔이 굽어 있다. 소의 뿔을 바로잡을 하다가 소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교각, 살우 아닙니까? 소의 뿔을 바로잡을 때는 소를 죽이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방첩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개선하든지 그 부분에 한해서 개혁을 해야지. 그런다 해서 방첩사를 뿌리째 없애버린다. 해체해버린다. 이거야말로 교각사루의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어제 그 민간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방첩사, 이게 국방부 장관 안규백이 방위병 출신 이놈인데 거기 그 자문위원회가 안규백한테 보고한 권고안에 따르면요. 어떻게 쪼개느냐. 방첩사를 산산조각 내가지고 그 다른 데 갖다 붙여서 결국에 없애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없애느냐. 그 권고안에 보면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안보 수사하는 게 있잖아요. 중에 간첩 수사.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 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긴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그 안보 수사 기능을 넘기는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로. 그 다음에 그 방첩 정보 수집하는 북한의 우리 정보 수집 방첩 정보와 그 다음에 보안 감사, 항상 상시 보안 검사를 하잖아요. 감사. 이건 어디 넘기느냐? 이거는 이게 그 국방부 직할 방첩 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넘기고 그 다음에 보안 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 이렇게 이전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떼가지고요. 떼가지고 이제 그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고 그 다음에 방첩 정보 수집하는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만들어서 국방부 직할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안감사, 상시 보안감사 하거든요. 이거는 그 중앙보안감사단 이렇게 이전한다. 그리고 인사첩보나 동향조사는 폐지한다. 그러니까 군인사 할 때 인사 동향이나 첩보 이런 것도 다 보고하거든 위에. 그럼 이게 인사를 할 때 뭘 가지고 인사합니까? 자료가 없으면. 할 때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되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게 그 세계를 쪼개서 다 넘기고 방첩사는 없어진다.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방첩사가요. 옛날부터 이름은 여러 가지 의혹적 끝에 바뀌었죠. 그런데 없은 적은 없거든요. 옛날에 이게 그 아마 전두환 그때는 이게 부안사령관, 국군 부안사령부였죠. 부안사.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그 왔다가 방첩사까지 온 거예요. 참 이거 보면 이 방첩사 운명도 기구합니다. 이름이 4번 바뀐 거예요. 4번.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49년 만에 쪼개가지고 해체되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게 쪼개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첫째, 평상시에 보안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보안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이게 의심나는 놈 간첩이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하고 때려잡는,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간첩 하나 잡으려면 10년 걸린다는데, 평상시에 잘 감시하다가, 그 다음에 정보 수집도 잘 하고, 그러고 의심나면 붙잡아서 수사하고, 이게 기능을 딱딱딱 떼나면요, 서로에게 그 칸막이 대가 간첩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는다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간첩 못 잡는데, 이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칸막이 부서를 이게 다 다르게 해서 다른 기관에 맡겨놓으면 서로에게 협조가 안 되고 유기적인, 이게 어떻게 잡아요? 아니, 안보 수사 기능이 있어도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첩보 수집이나 특히 보안 감사를 못 하는데 안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웃기잖아.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다른 데서 정보 주도록, 다른 데서 정보 주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감나무에 감이 떨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이래가 과연 이게 제대로 간첩 잡을 수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은 어떠죠? 국정원은 간첩 수사권 없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없앴죠?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없애라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은 말라 유지하느냐고. 국정원이 그냥 일반 기업의 비밀만 지키는 게 국정원 아니잖아요. 원래 국정원의 원래 고유한 기능, 중앙정보부, 이거는 북한의 간첩을 잡는, 그러니까 민간 간첩은 국정원, 그 다음에 군사 간첩은 원래는 방첩사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없애버렸어. 이제 일반 간첩이든 군대 투입한 간첩이든 이제 간첩 천국이 돼버렸네. 대한민국에 간첩 잡았다는 이야기 들은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네. 최근에 어디 민노총 간첩단, 그게 윤석열 정권 때 몇 명 잡은 거 외에는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 간첩 잡았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제가 손에 장을 찢습니다. 간첩 잡은 게 있으면 제가 진짜 손에 장을 찢는다. 없어요. 아니, 김현지나 정지상이나 저거 간첩 비호하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일당 자체가 간첩과 비호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집단인데 간첩을 잡겠냐고. 간첩이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집단, 통진당 집단하고 유착된 게 이재명 집단인데 간첩을 잡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나라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병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간첩 전술이거든요. 간첩의 종류가 10가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반관계부터 간첩의 종류가, 우리 인류 역사의 전쟁 이래 가장 많이 쓰는 작전이 간첩 작전인데요. 정보가 다 쇠버리면 이거는 전쟁이 안 되죠. 우리 2차 대전 때 봤잖아. 독일하고 영국하고 서로 암호 해독하고 첩보전 미국, 그거 봤지 않습니까? 결국에 미국이나 영국이 독일의 정보를 캐는 정보전에서 이겨가지고 2차 대전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하고 과연 이게 전쟁이 되겠냐? 군이라는 게 전쟁을 대비해서 이기는 게 군인데, 모든 게 간첩 천국이 돼가지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에 공유되면 우리가 안 그래도 북한은 힘든데 이길 수가 없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 무력화, 그 다음에 방첩사 전면 해체, 이러면 이게 결국 간첩 천국, 이러면 이런 군이 전쟁할 수 있겠나? 정말 이게 안보가 무너지는 게 한탄이, 분노가 절로 나옵니다. 이런 게 오죽하면 언론마다 교각사루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이재명 간첩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빨리 이런 게 간첩 정권을 종식시켜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